디지털 공격으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의지하는 전기, 물, 교통 같은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두뇌, 바로 산업 제어 시스템의 아주 위험한 취약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50만 명을 죽게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는 경고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거나 돈을 요구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이건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실제로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해킹 공격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지만 만약에 누군가 악의적인 공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사례들이죠. 5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1984년 인도 보팔에서 일어난 가스 누출 참사, 그로 인한 추정 사망자 수입니다. 살충제 공장의 산업제어 시스템 딱 하나가 오작동했을 뿐인데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공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BP 텍사스 정유 공장 폭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이 차트를 보시면 무려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이 모든 게 시스템 오작동 하나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사회에 이런 동맥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이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기술인 스카다, SCADA와 산업 제어 시스템, IC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카다나 ICS라는 건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컴퓨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발전소에 터빈을 돌리고 정수장에 밸브를 여닫고 이렇게 실제 기계를 제어하는 특수 시스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의 가장 끝에서 실제 팔다리처럼 움직이면 근육이 바로 이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겁니다. 이 작고 튼튼한 컴퓨터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동작을 직접 수행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유 공장, 전력망, 우리가 마시는 물을 처리하는 시설, 댐 수문, 자동차 공장, 심지어 약이나 식품을 만드는 라인까지. 사실상 현대 산업사회의 거의 모든 게 이 PLC 덕분에 돌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시스템들이 대부분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설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기술이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보통의 IT 보안은 데이터가 새어나가지 않게 기밀성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 제어 시스템 ICS 보안은 좀 다릅니다. 공정이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돌아가는 것, 즉 가용성이 최우선이에요. 데이터 좀 잃는 것보다 공장이 멈추거나 폭발하는 걸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 연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부분의 산업 시스템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90년대고 사이버 보안이 중요해진 건 2010년대 이후입니다. 애초에 이 시스템들은 외부에서 누가 공격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설계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해커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뚫는 걸까요?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죠? 정말 놀랍게도요. 가장 흔한 침투 방법이 바로 기본 비밀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 설정된 애드민이나 1, 2, 3, 4 같은 걸 아무도 안 바꾼 거예요.
수조 원짜리 거대한 시설이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단순한 실수 하나 때문에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취약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약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사회가 가진 아이러니, 역설 같은 거죠.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디지털화된 국가일수록 오히려 이런 사이버 공격에는 가장 약한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바로 직전에 해커들이 비아셋이라는 회사의 위성 시스템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뚫었냐?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장비 안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해커들은 이걸 이용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시스템을 장악했고 유럽 전역의 인터넷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젠 위협이 단순히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노리는 랜섬웨어 조직들까지 이런 취약한 사회 기반 시설을 새로운 돈벌이 수단, 즉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디지털 공격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참 편리한 세상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 편리함의 바로 뒷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디지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위험, 어떻게 보셨나요? 이처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